이 바닷가에서 걸으면 뭐 몇천 배가 더 높다더라. 막 이런 자꾸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가지고 맨발 걷기에 어떤 땅이, 어떤 길이 좋은가,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의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맨발 걷기에 어떤 땅이, 어떤 길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사토길이나 흙길도 좋습니다. 일반 흙길, 숲길을 걸어도 언제든지 그건 좋은 거고요. 어떤 땅이든지 어떤 흙이든지 다 좋습니다. 다만 촉촉해야 됩니다. 습기가 충분히 있어야 전기가 물이 묻어야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촉촉한 땅을 밟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황토길을 많이 만드시는 이유는 황토가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고 그 질감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황토 자체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수분이 있으니까 더 촉촉하잖아요. 거기다가 유익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토에는. 그래서 황토는 일반 흙길보다 조금 더 접지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닷길도 좋다. 왜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바다에 가서 맨발하고 오시면은 야, 오늘은 슈퍼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일반 수분보다 소금물이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합니다. 바닷가에 있으면은 전기의 접지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바닷가에서 걸으면 뭐 몇천 배가 더 높다더라. 막 이런 자꾸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가지고 어떤 땅이 어떠한 조건에서 저항치가 내려가느냐.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접지 효율이 일반 흙길보다 바다가 한 3배 정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황토는 한 2배 정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접지 효율은 바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황토, 그 다음에 일반 흙길 이런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고 약간의 차이니까 어떤 길을 걸어도 우리 바로 집 옆에 흙길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활의 주변에 언제든지 가가지고 맨발로 땅을 접지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식사를 할 때 간혹 특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특식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루 3회 맨발 하시라. 그리고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 전체 합해서 3시간 이상을 하시는 게 좋다. 맨발 걷기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왜 저는 맨발 걷기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맨발 걷기 하십니까? 그러면은 한 뭐 30분, 1시간, 뭐 40분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일주일에는 몇 번 하세요? 그러면 2번, 3번 또는 뭐 주말에 한 2번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맨발 걷기를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루 3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루 1끼밖에 식사 안 하시고 일주일에 그것도 2번, 3번 정도밖에 식사 안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나면은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좋아지십니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1일 3회 합계 3시간 이상을 맨발 하시라. 이게 저희들의 맨발 걷기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암을 가지시거나 어려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김해지회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아침에 9시 정도까지 산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도시락을 싸우시게 해가지고요.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같이 도시락을 펴놓고 1시간 정도 나눠 먹고 그리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오후에 더 걷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맨발로 걷는 생활을 몇 달간을 하고 나니까 암이 치유되는 사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왔어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맨발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광명지에는 야간반을 운영합니다. 저녁 7시까지 저녁 식사하시고 이 산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8시 반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이제 맨발을 해요. 야간반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능한 분들은 낮에도 맨발 하시고 또 저녁에도 와서 맨발 하시고, 그래서 맨발은 가능하면은 많이 하실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그러면 식사는, 섭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맨발 걷기와 섭생은 수레바퀴의 2바퀴와 같다고 그럽니다. 맨발로 걸으시고 식사는 막 마음대로 일회용 식품이나 뭐 이런 거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서 반드시 채소 중심의,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접지 효과에서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사에서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땅 속에서 전자를 받은 채소들이, 채소 잎이나 줄기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면 동물의 몸으로 올라온, 가축의 몸으로 올라온 전자들은 그 동물 자체가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전자가 다 없어져요. 채소는 그런 항산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쌀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먹으면 그 전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일부 항산화 효과, 일부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 염증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이 잡식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 걷기 할 때는 가능하면은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판을 밟으면은 맨발 걷기하고 효과가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지 지압 효과를 놓고 보면은 지하판도 지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맨발 걷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접지 효과가 전혀 없고요, 지하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하판은 그냥 꾹꾹 누르는 정도가 되지만은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발바닥에 아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발바닥의 아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깔창이 아치를 딱 막고 있어요. 압축됐다, 이완됐다 해도 이 스프링 효과가 작동을 안 해요. 스프링 효과를 차단하고 신발 신고 다니면은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를 탁탁탁탁 하고 걸으면은 충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프링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통증,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해가지고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져요. 경직돼서 생겼던 통증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하판을 밟으면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고 또 발등에 있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 펌핑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요.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맨발 접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니까 일부는 무슨 접지 지팡이를 짚거나 무슨 전선을 끌고 다니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래도 땅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구리판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접지 지팡이를 끌고 짚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소품들은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안 벗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발의 정신에는 맞질 않아요. 땅을 걸으실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그런 거를 끌고 있으셔봐야 접지 효과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접지 효과만 있다면 그럼 손가락만 땅에다 대고 있어도 접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옛날 사회에서는 몸이 많이 아프면은 땅을 파고 몸을 거기다가 묻었어요. 목만 내놓고 땅속과 접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 전체를, 일광욕을 몸 전체로 하잖아요. 이 손가락만 내놓고 일광욕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나 같은 이치입니다. 최소한
발바닥이 접지가 돼야만 몸 전체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선을 끌고 다니거나 또는 뭐 접지 지팡이를 끌고 이거는 그냥 일부분만 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어싱 하면은 접지만 이야기하는 거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어싱 접지와 지압 효과, 발바닥 아치 및 발가락 효과가 시너지를 이룬다, 승수 효과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력은 그냥 접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맨발 접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니까 옥상에 이제 흙을 깔아놓고 맨발로 걸으면 어떠냐, 또는 뭐 거실에다가 황토를 갖다 깔고 밟으면 어떠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이 돼야 거기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와 떨어진 상태에서 흙을 퍼다가 또는 옥상에다가 흙을 깔아놓고 밟으셔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경우에 방법은 아까 접지선 있잖아요. 수도관에도 땅속으로부터 수도관 쇠관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거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수도관과 물도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수도관과 연결해가지고 땅속에다 접지선을 또는 구리판을 깔아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 그거는 접지 효과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그런 거를 장치하실 때나 또는 실내에 그런 흙을 깔아 놓으실 때는 접지선을 연결시켜서 장치를 하시면은 접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게 사계절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집합해서 이 맨발 걷기 스킬 힐링 스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부터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까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맨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을까지 맨발을 해가지고 예컨대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게 나았는데 맨발 안 하니까 다시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방학을 함과 동시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열심히 잘 걸으시고 멋진 치유 사례를 만들어내신 분들께는 이러이러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지혜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못 쓰는 오래된 면양말 또는 뭐 수면 양말 이런 걸 바닥을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신게 돼요. 그럼 영하 5, 6도, 7도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영하 10도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발등팩이라는 게 핫팩이 있어요. 그거를 발등에 붙이면은 영하 10도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되잖아요. 자, 눈이 오면은 간단한 슬리퍼를 신고 가셔가지고 슬리퍼를 벗어놓고 200m, 300m 정도를 맨발로 걸으시고 눈이 쌓인 상태에서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또 100m, 200m를 걸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발바닥에 묻은 눈이 슬리퍼 사이에서 체온에 의해 가지고 녹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한 300m 맨발로 걷고 300m 슬리퍼 신고 걷고 교대로 하면은 1시간, 2시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슬리퍼를 신으시면은 물에 젖어 있잖아요. 슬리퍼 신어도 접지 효과는 계속됩니다. 자, 겨울에 추우니까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래도 땅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구리판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접지 지팡이를 끌고 짚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소품들은 결국은 신발을 안 벗는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멍 양말, 못 쓰는 털신 그런 거 바닥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한겨울 동안 누구나 다 맨발로 걸으실 수 있어요. 자, 맨발 걷기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 맨발 걷기에 안전수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맨발 걷기 시작하시기 전에 체조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몸의 전 근골격계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몸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발로 걸으실 때는 1m, 2m 앞을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위험물이 있으시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고 길 밖, 풀숲 이런 데는 나가시지 마세요.
그 안에는 혹시 이 가시가 있거나 무슨 위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면 아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발로 걸으실 때 가능하면은 발을 또박또박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발을 질질 꺾게 되시면은 돌멩이에 차이시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걸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가시나 녹슨 못 같은 데 찔리면은 파상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시라고 그럽니다. 한 번 예방 접종을 하시면은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동네에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원 같은 데 가시면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면은 건강한 그런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바닥에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주, 2주 정도에 한 번씩 각질 제거기로 좀 각질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발크림 매일 바르시고, 그러면은 발바닥이 막 찰고무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이 건강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맨발로 걸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실천 안 하는 사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당장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지금 싱그러운 새봄이 왔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이제 막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땅속에서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전자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몸 안으로 가득 받아들여가지고 이 싱그러운 생명의 봄, 치유의 봄, 그리고 젊음의 봄을 여러분들 다 같이 맞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으시고 바로 땅을 밟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돼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치유의 선물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습니다.